질병이 있는데 이것이 그 36,000가지 질병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뭐 옛날에 5만 가지 병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5만 가지가 아니고 36,000가지가 이게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종족별로 인터뷰하고 다 조사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36,000가지다 질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 90%인 32,500가지가 염증에서 시작한대요. 염증에서 시작하는 병이 그 중에는 위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암이 전부 염증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병이 그러니까 거의 모든 병이 염증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염증. 뭐 편도선염, 위염, 뭐 치주염, 뭐 간염, 뭐 전립선염, 그 염자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염이 32,500가지예요. 그럼 사실은 모든 병이 다 염증인데 이 염증은 그러면 도대체 뭐냐? 우리 염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들으신 분이 7분이 계시네요. 그죠? 7분이 지난번에 제 강의를 들으셨어요. 근데 이 또 들으러 오신 거 보니까 그때는 아마 졸고 있었었나 봐요. 그죠, 누님? 이 염증은 우리가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불 더하기 불입니다. 불 더하기 불. 불에 불을 얹어놨어요. 불꽃 염자입니다. 불꽃 염자. 그러면 여러분 염증은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써드리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염증. 우리가 염증의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염증은 우리가 그냥 어디 모기 같은데 벌레 같은데 물려가지고 좀 막 이렇게 긁어버리면 뒷날 곱는 거 그것을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염증은 첫째 이 걸에서 나타나듯이 불 위에 그냥 불 이렇게 있는 것보다 불꽃이 휙 땡기면 뜨겁지 않습니까? 염증이 생기면 일단 뜨겁습니다. 그 부위가 열이 나죠. 두 번째, 염증이 있으면 뜨거우면서 그게 애린다 그러죠? 애린다. 이게 통증이거든요. 통증. 세 번째, 열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붓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무조건 붓습니다. 붓는. 네 번째, 그 염증이 생긴 부위는 그 주변의 정상적인 피부에 비해서 색깔이 빨갛다. 네? 빨개집니다. 다섯 번째, 이러다가 이제 심해지면 결국은 가는 거예요. 네? 사망. 이런 이제 염증의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것이 염증을 일으키느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한자를 써더라도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 한자를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풀어서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프리 레디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활성산소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활성산소라는 놈이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호흡으로 산소를 100개를 들숨으로
들이마셨을 때 그 산소 들숨으로 들이쉬는 100개 중에서 이것 중에서 98개는 정상적인 생명 유지 활동에 쓰여집니다. 그것이 세포를 분열시키고 또 세포를 정식시키고 또 세포를 늙은 세포, 죽어가는 세포를 또 운반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적혈구의 활동을 도와가지고 생명 유지 활동에 쓰는 것이 98%고 나머지 2%는 이놈이 산소 화합물로 변해가지고 이것이 활성산소가 되고 이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활성산소가.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근원이에요. 근원. 그죠? 근원인데 이 활성산소를 그러면 우리가 잡는 방법은 없느냐? 예? 잡는 방법. 그게 천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제비가 벌레를 잡아먹는,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이라고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활성산소가 창고를 하는데 활성산소를 잡는 천적이 바로 여러분 이게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 이 폴리페놀은 한 개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고 약 지구상에 8,000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꼭 여러 가지 복수적으로 활동을 한다 해가지고 S를 붙입니다. 복수를. 반드시 폴리페놀에는 S가 붙습니다. 한 개 독단으로 활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폴리페놀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폴리페놀은 그러면 그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알기 전에 폴리페놀이 무엇인가 하는 거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이 폴리페놀은 뭐냐? 폴리페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 산이나 이 앞에 공원에도 가면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 이 자라는 나무. 그 나무를 자라는 나무를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산에 막 소먹이로 댕기고 나무하러 댕기면서 가다가 길 가다가 낫을 그냥 흔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소나무가 자라고 있으면 틱 머리를 쳐버리고 어릴 때 그러고 댕겼어. 제가 못된 놈이 성질이 못돼가지고 그러고 댕겼는데 그 나무를 공원에 가서 있는 나무를 칼이나 뭐 아니면 도끼나 낫을 가지고 탁 넣어버려 껍데기를 벗겨버려요. 껍데기를 벗겨버리면요 5분도 안 지나서 진물이 사라라라 흘러내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보이실 거예요. 네. 진물 보이죠? 네. 근데 그 진물이 그냥 계속 무한대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입은 상처 하얗게 속살이 드러나쁜 그 원래 목질 부위 거기에는 안 덮어. 그거는 어차피 까져버리면 그거는 회복이 안 돼. 그 껍데기하고 나무 목질부하고 사이에 그 수간대라 그러는데 그게 사람으로 치면 핏줄이라. 거기 땅에서 흡수한 물, 수분, 영양분 이런 것을 올리고 위에서는 이파리에서 탄소 도가작용을 해가지고 생긴 그런 만든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밑에 뿌리로 내려보내고 그 교류하는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이 사람이 피를 내보내고 들이받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이제 말하자면 껍데기하고 사이에 있는 그 막이 거기가 긴데 딱 그 부위만 이게 흘러내리는 물이 싹 봉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안 흘러요. 그러고 나서 또 한 5분 10분 지나고 나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런 거 보셨죠? 송진 같은 거 우리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그러면 이 폴리페놀이 왜 흘러내리느냐? 거기 식물은 북한산에 한번 가보세요. 참나무가 남은 지금 도토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남은 죽을 때까지 한 자리에서 죽습니다. 얘는 그냥 일편단심이에요. 그 저 아버지 나무가 할아버지 나무가 있어도 뭐 아파도 문병도 갈 수도 없고 자식 나무가 뭐 누가 되어도 어떻게 도와주고 그럴 수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가지가 쭉 찢어졌어. 가지가 쭉 찢어졌으면 사람 같으면 팔이 부러졌다는 이런 뜻인데 거기 저 아버지 할아버지 나무가 있고 손주 나무 아들 나무가 있어도 형제 나무가 있어도 와서 못 도와줘. 식물은 자기 스스로가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는 이것이 식물의 자기 보호 본능이라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바로 폴리페놀이라. 폴리페놀. 이 폴리페놀은 뭐 수많은 종류 8,000가지 정도나 있는데 아직까지 다 규명이 안 됐는데 하나하나 이름도 다 규명이 안 되고 성분도 다 규명이 안 되고 효능도 다 규명이 안 됐는데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폴리페놀들이 면역 기능, 항산화 기능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해가시죠? 피토케미칼, 식물성 화학물질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폴리페놀, 모든 폴리페놀을 통틀어서 피토케미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그냥 하세요. 이거 화학용어 다 외우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폴리페놀, 그것은 항산화 기능. 항산화 기능은 뭐냐? 항노화 기능이다. 늙지 않게 만드는 거다. 사람을. 늙는 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지연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쭉 그 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흔적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지각 활동, 지진 활동, 또 아니면 화산 활동, 그 다음에 화석,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몇억 년 전에 식물이 존재했다. 그거 의미가 하나도 없고, 폴리페놀을 언제부터 우리가 알게 돼가지고 상용화 시켰느냐. 그걸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1992년도에 프랑스의 의사들이 그 미국하고 프랑스 사람들 전 국민 건강 데이터를 쭉 살펴보고 왜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 사람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날씬하고 피부도 좋고 그리고 비만, 고혈압, 당뇨병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이 30%밖에 안 걸리는 거라. 미국 사람들이 300%나 더 많이 걸리는 게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3배나 더 많다는 것은 이거는 의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의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밥만 먹고 나면 밥 먹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물 마시듯이 마시는 게 있어요. 뭐 포도주, 붉은 포도주. 붉은 포도주가 어찌 보면 우리 요새 끓여서 마시는 무슨 차? 네, 그거하고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게 폴리페놀 본래의 색깔입니다. 폴리페놀 본래의 색깔이에요. 이해가시죠? 포도주 먹으면 약간 쌉싸름하고 떨떠름하죠? 그게 폴리페놀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 이거는 그 대신 그 포도주 같은 거는 막 그냥 우리 먹으면 취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건 없잖아, 그죠? 이거 먹으면 잠도 잘 오고. 근데 포도주에는 또 그 녹차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나쁜 카페인이 들어있어. 건강에 안 좋은 거. 카페인이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을 심장을 흥분을 시켜가지고 뇌를 흥분을 시켜가지고 잠을 안 오게 만들어요. 자야 되는데 그 커피 서너 잔 먹고 나면 녹차 서너 잔 먹고 나면 밤에 잠 못 자잖아요. 근데 우리 해독수는 서너 잔 먹고 나면 애들은 잠이 더 잘 오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참 좋은 거예요. 네? 네. 지난번에는 막 노골적으로 해죽순에 대해서 그걸 못했는데 오늘은 이제 해죽순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의사들이 이걸 그게 폴리페놀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비만도 방지하고 그 심혈관 질환을 몸속에 섬에 들어가지고 이렇게는 털어버린대요. 이 폴리페놀은 기본적으로 지방을 녹여버리는 작용을 해요. 나중에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할게요. 지방을 녹여버려요. 그냥 안에 있는 작은 지방들, 알갱이들을 물로 만들어버려요. 그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1992년도에 프랑스 사람들이, 의사들이 이걸 폴리페놀이 이런 역할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의학지 란셋이라고 하는 그 의학 잡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산하에 있는 WHO에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잖아요. 네. 인정을 합니다. 뭐라고 인정을 하느냐? 폴리페놀이 사람의 건강에 매우 좋다.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폴리페놀이 하루에 600ml를 먹어야 정상적으로 이게 움직일 수 있다. 600ml. 이제 이렇게 권고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내립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걸 전 세계인들은 하루 얼마를 섭취하는지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섭취하는 양은 300ml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것은 저기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을 끄다 보니까 소방차들이 와서 불을 끄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 버렸어. 물이 떨어져서 반쯤 불을 끈 상태에서 그냥 가버렸어. 10층 빌딩에 불이 났는데 불은 보통 밑에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위에 한 반쯤까지 끄다가 물 떨어졌다고 소방차들이 그냥 가버려서 날 끌어도 가니까. 그러면 반쯤 끄다 가버렸으면 불이 그냥 아이고 내일 타자 하고 막 쉬었다가 타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싹 홀랑 태워버리죠.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현재 통계학적으로 다 나타나요. 몽골 사람